네, 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10년 정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각종 기관의 경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냐면 요즘 워낙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나 코인, 주식 이런 자본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걸 또 공부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교육, 경제교육, 경제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을 한 10년 정도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을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이 일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소비 트렌드 이런 걸 좀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제목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고요. 주로 다룰 내용은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부동산, 일반 경제 이런 이슈들보다는 일반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배워보고 알아보고 쉽게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제 이론부터 실생활적인 부분까지 차근차근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내년이면 또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용돈을 얼마나 줘야 될까? 용돈은 몇 살부터 줘야 될까?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엄마들끼리 아이들 용돈 주냐? 얼마를 주냐? 어떻게 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 실제 또 제가 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받는 아이들이 절반이 안 됩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60%, 70% 학생들이 용돈을 받고 있고요. 중학교 가면은 좀 많이 받습니다. 용돈에 대한 정의가 각 가정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또 주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돈을 얼마나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고 용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돈은 언제 줘야 될까? 여러분, 용돈 언제 주면 가장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날 용돈을 받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용돈 받는 게 훨씬 좋겠죠. 우리 회사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달은 어떻게 생활비가 나갈 거고 카드비는 얼마가 나갈 거고 대출금은 얼마가 나갈 거고 이 플랜이 즉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도 이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정해진 날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다 보면은 애들이 스스로 돈에 대한 플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주는 거를 부모님들이 두려워해요. 우리 아이가 이제 8살인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돈을 줘서 관리하게 해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고민할 부분을 부모님이 먼저 걱정을 해서 한 달 용돈은 주지 않습니다. 용돈은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맞고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용돈을 한 달에 한 번 주면 애가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고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용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월급을 받았는데 다 썼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다음 달 월급을 미리 주진 않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애가 이제 돈에 대한 관리와 자기 생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 관리라는 거는 단순히 돈 쓰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대한 관리와 계획을 실천하는 능력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은 매달 한 번씩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줘야 될까? 우리 아이가 10살인데 얼마를 줘야 될까요? 얼마라는 개념은 각 가정마다 소득이 다르고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용돈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다 그러면 딱 앉아서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 이 비용에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영어 학원을 하나 다닌다, 태권도를 다닌다, 그리고 미술 학원을 하나 다닌다. 예를 들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학원비는 매달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사주잖아요. 계절 따라 뭐 옷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애가 생활에 필요한 뭐 교통비랄지 아니면 학용품비랄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쫙 꼽아보면은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뭐 아무리 안 돼도 몇십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100만 원까지 실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2만 원 줄게, 3만 원 줄게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용돈의 사용 범위를 아이와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달에 3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 했다. 이 3만 원으로 애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단순히 학교 마치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이런 돈을 용돈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이 용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학용품을 사고 공책을 사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취미 활동과 학교 생활에 필요한 비품까지 살 수 있는 비용까지 넣었다면 용돈의 크기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용돈이라는 거를 단순히 군것질거리만 사용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줘야 할지, 아니면 애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돈까지 용돈에 포함시켜서 줘야 할지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애가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까지 넣은 게 좋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7살, 8살, 9살, 뭐 이때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때부터 한 달마다 한 번씩 용돈을 받아서 쓰는 훈련이 된 다음에는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될수록 애한테 실제 들어가는, 그 학생에게 들어가는 많은 거를 위임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하면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 물정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고 너는 용돈이 2만 원이야, 3만 원이야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 가처분 소득이 예를 들면 3만 원이다. 그럼 3만 원을 받은 아이가 이 3만 원으로 PC방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친구랑 뭐 딱지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친구가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엄마 오늘 통닭 먹으면 안 돼? 나 교촌 시켜줘. 그래 통닭 먹을까? 교촌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 교촌이 2만 원이죠. 최소 2만 원, 2만 4천 원 넘어갑니다. 그럼 아이는 한 달에 받는 용돈이 3만 원일지라도 자기가 원해서 통닭을 먹고 싶은데 그 통닭 가격이 2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용돈 교육에 문제가 발생합니다.